저는 송진이라고 하고 시를 적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요. 1960년도에 태어났다고 이렇게 하는데 호적에는 1962년이 되어 있어요. 뭐 그래도 이제 학교 다니고 다니면서 왜 그런지 한번 여쭤보니까 부모님이 큰 오빠가 4살 때 이제 열이 많아서 죽었는데 아마 부모님 마음에는 그런 좀 내면적으로 자식들이 크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게 좀 잠재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때는 남한이 한국 전쟁을 이제 겪고 나서 좀 후유증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좀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좀 부모님들이 좀 내재된 불안적인 어떤 심리적 요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등단은 1999년도 등단했는데 시 전문지 개간 다청에 시를 토구했는데 신인상으로 당선되었다는 이제 연락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문단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첫 시집은 제가 이제 아기 키운다고 늦둥이 아기 키운다고 이제 시 쓰면서 시집을 좀 늦게 냈죠. 보통 등단하면 5년 정도 되면 내긴 하는데요. 저는 10년 만에 첫 시집 지옥에 다녀오다. 네. 문학의 전당에서 내었고요. 이제 이어서는 좀 이제 2, 3년 만에 2, 3, 4년 만에 냈는데요. 나만 몰랐나 봐가 2번째 시집이고 북인에서 냈습니다. 그리고 시체분류법이 제가 3번째 시집인데요. 네. 지혜에서 발간되었고요. 이제 4번째 시집이 2017년도에 작가마을에서 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2권의 시집이 지금 출판사에 넘어가 있고요. 아마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시는 시인으로 태어난다고 하던데 송진 시인은 어떻게 시를 쓰게 되셨나요? 네. 사실 저는 뭐 시인 얘기하면 조금 쑥스러운데요. 왜냐하면 저는 시인이 되고 싶었다는 마음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고 오히려 어릴 때 저는 너무 만화책 좋아하고 만화 그리는 거 좋아해서 사실은 만화 작가, 요즘 웹툰이죠. 웹툰 작가가 되고 싶었고 그리고 또 노래 가사 같은 걸 어디 유명한 가수에게 좀 보내고 싶었고 그런 게 어릴 때 기억이 좀 나고 그리고 굉장히 패션을 좋아해서 좀 그쪽으로 관심이 많았어요. 뭐 그래서 좀 옷을 만드는 사람 저는 그런 거 될 줄 알았는데 디자이너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측하지 못했거든요. 시인이 된다는 거는. 근데 이제 시인이 되고 나니까 주위에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시인이 되었느냐. 근데 저는 뭐 생각을 해보게 되죠. 내가 어떻게 시인이 되었나. 뭐 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릴 적부터 책을 읽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 어떤 계기가 있잖아요. 책을 좋아하려면. 근데 부모님께서 그때 계몽사에서 제가 살할 때는 그러니까 세일러맨이라 그러죠. 외판원들이 집에 많이 왔어요. 그때 이제 계몽사에서 나온 주황빛 그 세계 문학 전집을 사주셨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여러 가지 대목들이 제 내리 속에 남아 있는데요. 이제 그때 제가 스스로 혼자서 동화 창작집을 처음으로 한 면은 글을 쓰고 한 면은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창작집을 만든 경험도 있고요. 또 제가 좀 감성이 조금 남다르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해서 아마 그러면 감성이 풍부한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나무의 슬픔이나 이런 걸 보면 같이 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굉장히 초등학교 때 정의감이 넘쳤거든요. 막 여학생들 보호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질들이 다 모여서 시인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시를 쓰실 때는 어디에서 영감을 주로 얻게 되십니까? 네. 사실 영감 그러면 그게 직관력인데요. 굉장히 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막연한 개념이죠. 굉장히 초인간적인 거 어떻게 보면 인간이 어떤 영감이 갑자기 떠올라서 시를 적는다.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인 거죠. 초인간적인 것 같은데 인간적인 건데 제가 시를 쓸 때 보면은
다 영감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소라든지 어떤 날씨, 뭐 새소리, 물소리, 어떤 자연의 변화가 시인에겐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 서로 대화를 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니까, 그리고 주변의 어떤 사물들, 또 사람들의 어떤 흐름, 또 한국의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좀 세계에 번지는 전쟁이나 뭐 어떤 새로운 문화, 네, 새로운 문화, 이런 그런 어떤 격한 정치, 정치가 뭐 순환된다면, 자연적으로 잘 순환된다면 우리가 뭐 시인들이 고민할 문제가 없겠는데, 그런 어떤 격한 정치의 문제는 반드시 소외된 인간들이 이제 소외된 인간들의 문제가 따르기 마련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사실 가장 피해자가 되거든요. 가장 약한 사람들이. 그렇다 보니까 시인들은 좀 각 약자 쪽이거든요. 뭐 이렇게 막 굉장히 강하고 이런 쪽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항상 약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또 약한 식물, 동물들이 어떻게 견디나, 이 어려움들을, 그런 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도 자연히 좀 그런 데서 영감을 많이 받게 되고요. 그런 게 이제 늘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몸 안에 뭐 뉴스를 본다든지, 뭐 이렇게 대화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간접적인 경험이나 직접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몸에 이제 핏줄 속에 내재돼서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딱 뭐가 오는 게 있어요. 순간적으로 찰나로 내리치는 게, 그게 우리가 이제 뭐가 왔나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쓰거든요. 저는 좀 무의식으로 쓰죠.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쓰는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시를 쓰실 때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경제적인 게 제일 힘들죠. 다들 공감하실걸요. 시가 밥이 안 된다고 하니까. 사실 뭐 인문학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은데, 또 인문학이 살아나는 것도 또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그 생명이라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요즘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또 시인들도 예전보다는 조금 주변에 관심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서 좀 각별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시를 좀 이렇게 딱 몰입하고 싶은데, 보통 결혼한 여성들이 겪는 일들이 또 육아, 집안일, 뭐 생계에 대한 책임,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독박이라 하거든요. 육아 독박. 뭐 이제 저도 뭐 대한민국의 여성으로서 사실 또 가부장적 제도에 자랐던 사람이라서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또 그렇게 육아 독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살아왔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겁이 나요. 그런 데 대해서 나를 너무 이렇게 그런 생활이 돼 버릴까봐, 감성을 놓치고 생활이 될까봐 겁이 나서 항상 그런 경계에서 제가 조심을 많이 하고, 이제 또 아이를 키우면 또 돈이 들잖아요. 생활을 하려면 돈도 들고, 그러면 또 너무 자본주의에 물들까 싶어서 또 순수성이 사라지면 문학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어떤 경외심을 계속 지니고 글을 써야 되는데, 사실 너무 돈돈하다 보면 사실 물질이 앞서버리고 인간이 소외되는 이런 경향이 많이 드러나거든요. 실제로 여러 제가 주변에 봐도. 그래서 좀 그런 순수성에 대해서 굉장히 유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스스로에게 계속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계도 게을리 하지 않았고요. 또 그런 점들이 사실은 생활 속에서는 굉장히 사람들하고의 소통에 문제를 생기게 하거든요. 왜냐면 자본주의에서 사람을 만났으면 돈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 얘기 안 하면 할 얘기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뭐 주식, 경제 돌아가는 거, 이거 뭐 물품이 어디가 사더라, 뭐 할인이 어디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얘기를 저는 좀 익숙하지 않아서 안 하다 보니까 결국 좀 고독하고 외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독하고 외롭지만 또 그 길을 한참 가다 보면 또 다른 새로운 또 시의 길이 열리니까 또 저에게는 사실은 또 고마운 길이기도 하죠. 네. 앞으로 계획하시는 일이나 활동에서 말씀 네.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는 그냥 열심히 꾸준히 변함없이 죽을 때까지 시를 쓰면서 죽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날마다 시 한 편과 에필로그를 이제 쓰고 있고요. 현재 계속 몇 년째, 6년째, 7년째 매일 한 편 에필로그, 시 한 편 적으면서 그 에필로그를 듣고 있고, 꿈이 만 편의 시와
만 편의 에필로그를 남기는 겁니다. 그렇게 남겨두고 죽으면 뭐 그냥 묻히면 묻히는 거고요. 누군가에서 발굴되면 발굴되는 거고 별 미련도 없습니다. 제가 뭐 미련이 이제 있을 수 없는 게 그게 뭐 책으로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제가 그냥 그렇게 마음먹은 일을 제가 이렇게 숨이 붙어 있을 때 제가 생각했던 대로 계획대로 실행에 옮겼고 그렇게 삶을 마쳤다는 게 저는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그 일을 꾸준히 해 나가다가 이제 죽을 날이 오면 그냥 죽을 뿐입니다. 그게 제 소망이고 계획이고 활동입니다. 네.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